찐이야 완전 찐이야 수익이 나타났다 여기 빰빠람빠람빠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팍스경제TV의 새로운 얼굴이 될 KW 김원기 오치열 섹시한 종목에서 저는 섹시한 남자 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에 첫 방송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노란톡 메신저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주 정말 뜻깊고 기분 좋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주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쭉 방송을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소통을 계속 해야겠죠.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하니까 노란톡 참여 방법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메신저 눌러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오픈 채팅방 있는데 검색란에 팍스경제TV 섹시한 종목 검색하시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 사진이 보이는데 눌러주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저와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한 땀 한 땀 열심히 연구한 종목들, 자료들, 리딩까지 싹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미리 선점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노란톡방에 대한 강조를 꾸준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종목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월요일 날에 조금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먼저 들어오신 분들에게 조금 특혜를 드리고자 먼저 진입가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도 그런 종목인데요. 바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아니, 나 시청자들한테 갈래. 어흥. 자, 어흥이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어흥 아니죠. 서흥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서흥이라는 종목은요.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서흥이라는 종목 바로 건강기능식품에 관련 주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건강에 대한 문제들 되게 핫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가져오신 건가요? 정답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가기에는, 접근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하드캡슐에 관한 이야기들 제가 천천히 오목조목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고 섹시한 제 보이스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건강기능식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는 좀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비타민 하나만 챙겨 먹어도 이 친구 관리 잘하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또 그게 아닙니다. 영양제를 수두룩 빽빽 모아놓고 드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그때 좀 먹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내가 건강할 때 그걸 챙겨야 한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바로 고령화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0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100세 시대는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100세 시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는요. 우리는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120세 세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이 플러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복리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이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좀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서흥이라는 종목은요,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하드캡슐을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드캡슐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약을 타면은 가루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먹지 않잖아요. 손으로 털어서 드시지 않잖아요. 바로 캡슐에 넣어가지고 캡슐 하나를 드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드캡슐이 서흥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 바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우리나라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1위가 아니라
점유율이 95%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수 시장을 혼자 독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서흥이라는 종목이 하드캡슐 분야를 혼자 다 먹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 기업에서도 막 진입을 해가지고 이 시장을 조금 나누고 가격 경쟁력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게 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드캡슐 부분은 조금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입 장벽? 진입 장벽이 왜 높죠? 굿 퀘스천이죠. 자,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 바로 하드캡슐에 대한 OEM, ODM 산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세분화, 굉장히 그 정밀화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 자체도 조금 세세한 공정이 요구가 되고, 여러분들 OEM, ODM 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주문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이런 색상으로요. 저는 좀 이런 로고를 넣어서 알약을 먹고 싶은데요. 라는 것들을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업 공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포인트가 점유율 95%니까 그런 문제들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냥 서흥은 그냥 독식하면 됩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계속 숟가락을 먹으면 돼요. 이거 완전 장난 아닌 거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강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에 대한 인식들이 꾸준히 나날이 올라가고 있고 하드캡슐에 대한 인식률 그리고 하드캡슐에 대한 시장 구조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성장성은 뭐 게임 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19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코로나19 여파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서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서흥이라는 종목에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수출량이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수출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매출액도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상승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매출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에는 3천억대로 작년에 4천억 그리고 올해에는 5,700억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EPS, PER 이런 수치들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재무가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는 계속해서 아래로 하향 그래프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반영이 전혀 주가에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지금 서흥이라는 기업이 캐파 증설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캐파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캐파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캐파는 이제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 능력은 그냥 말 그대로 공장이 여러 개가 있다. 뭐 이러면은 캐파가 조금 좋다. 캐파가 조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서흥이라는 종목이 공장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한 그래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흥이라는 종목은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매출액들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너 내 거 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재무제표예요. 저 이런 재무제표 보면 진짜 막 사랑을 하고 싶고 막 결혼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 차트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가 언젠지 정확하게 탁탁 찝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디서? 노란 톡방에서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타이밍에서 노란 톡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저희와 24시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종목 추천도 미리미리 받아가시면 딱 좋으시겠죠. 노란톡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메신저 눌러주시고요. 채팅방 검색란 우측 상단에 오픈 채팅방 검색란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팍스경제TV 섹시한 종목 검색하시면요. 제 사진이 나오는데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와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한 땀 한 땀 열심히 연구한 종목들, 자료들, 리딩까지 싹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덤으로 제 섹시한 셀카도 함께 받아가시면 딱 좋으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부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2부에서는요. 더욱 좋은 종목들로 김원기 전문가님과 제가 좋은 종목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함께 쭉 진행해 가면 좋은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뜨거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팍스 경제TV KW 김원기 오치열 섹시한 종목에서 저는 바로 오치열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뜨겁게 달아올리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1부에서는 아닙니다. 바로 서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요, 또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아주 좋은 섹터군들로 좋은 종목들 여러 가지 모아놨다라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 한다면 정말 좋은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김원기 전문가님 만나 뵙기 전에 노란톡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메신저 눌러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네, 검색란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팍스경제TV 섹시한 종목 검색하시면요. 제 사진이 보이시는데 여길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저와 김원기 전문가님이 한 땀 한 땀 열심히 연구한 종목, 자료, 리딩까지 싹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방송 전에 먼저 선점하시면 딱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뜸은 드릴 만큼 드렸으니까요. 김원기 전문가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전문가님. 수익은 여기서 나와 빠밤빰. 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네, 저번 주에 폐기물 관련주를 추천드렸었는데요. 폐기물 관련주가 지금 보합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중으로는 아무래도 좀 상승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국내 주식 추천 종목은요. 일단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저의 주특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강력한 테마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죠. 분단국가 하면 어떤 종목이고 어떤 섹터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규칙적인 매매 패턴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자, 바로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무래도 주식 매매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요, 빅텍이라는 종목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빅텍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지? 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진입하셔서요, 들어오셔서 입장하셔서 저희가 진입 자리를 좀 드리면 되니까요. 빅텍은 정말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꾸준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높지도 낮지도 않은 꾸준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방위 산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나 뭐 군용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뭐 피하 식별 장비나 뭐 다른 기타 방산 제품 등을 좀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소형 전자전 장비 AC-ES1이라고 예를 들면 방향 탐지 장치를 소형 또는 경량화 작업을 해서 좀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민수사업,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유바이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유바이크가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다니실 때 아무래도 자전거 다 똑같이 생긴 자전거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도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요즘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민수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별 5개짜리입니다. 다양한 테마를 자랑함. 일단은 어떤 테마가 있냐면요, 자, 북에서 핵 개발을 한다, 또는 북에서 뭐 어떠한 뭐 자금이 어떻게 뭐 연루가 됐다, 뭐 이쪽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좀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좀 우리 또 목함질이나 뭐 이렇게 좀 뉴스에 좀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연락사무소도 폭파됐고 민간인이 또 피살됐던 일도 있고,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엄청난 슈팅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인 박스권을 형성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재무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표를 보시면요, 가장 맨 위에요, 매출액이 400억 원대에서 490억 원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막 오르지는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기대, 또 재무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왜냐면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민수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군과 1대1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뭐 이런 쪽으로 발달이나 발전, 개발 등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쪽이 좀 많이 올라가겠지만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를 꼭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차트를 설명드리면요, 갑자기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점을 찍었죠. 저점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갑자기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갑자기 우상향 패턴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북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 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지면서 적정 주가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유지가 되고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긴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편한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좀 일자선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7%대, 10%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보시다 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또 슈팅이 한 번씩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민간인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뭐 북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슈팅이 한 번씩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한 번 또 슈팅이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요, 무인 대여 시스템에 대한 뭐 그런 기대치로 거래량이 좀 밀집돼서 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중간중간에 7에서 10%대로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주일 또는 2주 사이에서 수익을 한 번씩 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저점 구간을 공략해서 진입을 하시면 또 이런 슈팅 구간을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건 제가 엄청나게 밤잠 줄여가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스페코라는 기업입니다. 요즘 스페코 좀 많이 아시죠? 스페코. 자, 연매출 일단 900원대를 지금 달성을 했고요. 19년도 기준입니다. 20년도 기준이에요. 자,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철 구조물을 제작하고 뭐 또 건설 기계를 제조 및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 기업이 방위 산업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해군과 1대1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요. 조타기, 워터젯 뭐 그러면서 안전기나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 보시면요, 그린 뉴딜 풍력 관련주. 자, 별 5개입니다. 별 5개.
자, 이 종목 왜 별 5개 줬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린 뉴딜이나 풍력 관련돼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 비중 풍력업이 58%나 됩니다. 자, 이 기업이 방산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풍력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크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2가지랑 그리고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그린 뉴딜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멕시코 몽클로바라는 곳에 공장을 설립했어요. 그 풍력 발전 관련된 공장을 설립해서요. 예산은 한 330억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올해 2021년 이제 내년이죠. 2021년 후반기 또는 하반기 말쯤 돼가지고 아마 이제부터는 수익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빅텍과 함께 방산 대장주로 뽑힙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일단은 재무표를 보시면 아까 매출액을 900억대 올라갔고요. 영업이익대도 갑자기 급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매출액이 갑자기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ROE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때 빨간불에서 갑자기 28%에서 20%대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안정적인 재무가 이미 받쳐져 있어요. 그리고 풍력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 빅텍이 올라갔던 부분까지 똑같이 올라가죠. 왜? 이때 연락사무소 파괴, 그리고 이쯤 9월 말쯤이에요. 9월 말쯤에 민간인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때는 그린 뉴딜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진입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텍은 제가 진입가를 잡는 시기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 이 종목은 좀 기다려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진입가를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요, 크게 물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진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홍기 전문가님, 너무 좋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게 한 종목만 하고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김홍기 전문가님이 갑자기 2종목을 하셨어요. 이게 서로 종목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김홍기 전문가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만큼 제 주특기 종목이라고 했죠. 네, 그만큼 양보할 수 없고요. 계속 저는 더 많은 종목을 또 지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 한 30분만 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노란톡방이 굉장히 핫한데 김홍희 전문가님께서 좀 화가 나셨냐고 계속 이러시는데, 이게 아니라 김홍희 전문가님은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인상을 쓰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기분 좋게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란톡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여기에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하셔야겠죠. 노란톡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검색란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팍스경제TV 섹시한 종목 검색하셔서 지금 당장 들어오시면요, 저와 김홍기 전문가님이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리딩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노란톡방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요, 지금 방송 중에만 문을 활짝 열어놓지 방송이 끝나면 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두들려도 나 잡아가라 라고 하셔도 저희가 문을 절대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함께 선점해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김홍기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 그리고 제 추천 종목들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 2부에서 제 첫 번째 추천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 종목 DK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DK락이라는 기업은요, 개장용 피팅과 밸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오철 전문가님, 개장용이 뭐죠? 계기 장치용 피팅입니다. 갑자기 쉬워졌죠. 개장용 피팅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배관을 수직 수평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딥하게 이 종목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여러분들께 조금 공부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조금 딥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차근차근 열심히 저 따라오시면요, 아, DK락이 이런 기업이구나 하고 완벽하게 숙지를 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DK락 같은 경우는 노은식 대표이사가 지분을 한 35% 정도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요, 바로 이제 원자력, 화력, 수력 같은 그런 발전 설비들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조선, 해양 플란트, 반도체, 심지어 반도체까지 사업을 함께 하고 있고요. CNG와 수소차까지 발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뭐 안 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나 뭐 반도체나 뭐 수소차까지 발을 들여놨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일단은 성장성은 완전 기대가 되는 그런 섹시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다재다능한 거 보니까 뭐 저 같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정도가 해외 수출로 매출액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내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내 시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 DK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진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피팅이라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팅은요, 그 일반 도구와 장비가 없이 배관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조금 눌림목 구간에 있어요. 횡보를 조금 빠지고 있고,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13,550원으로 오늘 약간의 상승세를 조금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도 약간의 상승세를 좀 나와주는데, 이렇게 제가 월요일 날부터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란 톡방에서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빨리빨리 노란 톡방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 메신저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박스경제TV 섹시한 종목 눌러주시면요, 저와 김원기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리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DK락 계속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팅과 밸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밸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집에 가시면 가스 밸브 있잖아요. 그 가스 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체의 흐름을 막거나 조절을 해주거나 그리고 역류를 방지해주거나 이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피팅과 밸브의 사업이 한 5대3 정도로 다른 자잘한 사업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스와즐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스와즐락의 기업이 전 세계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조금 점유율이 높은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와즐락의 점유율을 DK락이 야금야금 뺏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거 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도전 정신이 강한 그런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차죠. 이 수소차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FCEV라는 거를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FCEV인데 이게 그냥 한마디로 수소차입니다. 수소차에 수소 연료 전지 모듈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DK락이 이 수소 연료 전지 모듈을 또 이제 동종 업계 최초로 EC79라는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소 연료 전지 모듈을 제대로 정식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을 획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현대 넥소의 수소 연료 전지 모듈 그리고 그 외 7가지 부품들을 납품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저탄소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면서 DK락이 꾸준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수소 충전소입니다. 이 수소 충전소, 수소차를 만들면 당연히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야겠죠. 수소 충전소 없이 수소차를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차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도 수소차를 지속적으로 양산을 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2년 전이죠. 2018년도에는
우리 수소 충전소가 14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루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치의 그런 수소 충전소예요. 하지만 2040년도까지 수소 충전소를 약 1200여 개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충전소에는 디케일하게 무슨 제품이 들어가냐, 바로 디스펜서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연료를 수소를 공급을 할 때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주고 역류를 방지하게끔 해주고, 이런 부분들, 이런 자잘한 기술들 같은데, 되게 쉬워 보이는 기술들 같은데, 이런 기술력들이 사실 좀 만들기가 어려운 기술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이게 앞자리 수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수가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재무제표를 본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반하게 돼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 내 거 할래?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재무제표예요. 차트상으로도 너무 안정적으로 지금 조금 진입하기 좋아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히 잘 잡으면 정말 좋겠죠. 자, 이렇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언제 잡을지, 어떻게 잡을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바로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방법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도 받고 종목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팍스경제TV 섹시한 종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저희들의 좋은 종목들 방송 전에 미리미리 선점해 나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DK락 같은 경우는 제가 김웅희 전문가님 옆에서 계속 왜 자기 분량 안 챙겨주냐, 빨리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머리에서 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이거 사실 부족하거든요. DK락에 대해서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웅희 전문가님이 열불이 나고 있으니까 바로 어쩔 수 없이 토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웅희 전문가님. 네. 좀 네. 빨리 좀 달라고 했는데 신호를 자꾸 주는데 쳐다를 안 보시네요. 네. 자, 이건 스페코 차트고요. 자, 그리고 지금 카톡방에 또 노란톡에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제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화난 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데, 화난 거 아니고요. 제가 원래 직업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 말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꼭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고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자, 항공 엔진 및 항공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보잉 737 맥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보잉 737 맥스라는 기종이 추락 사고가 2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운항 중단이 있으면서 미국에서도 좀 시끄러웠고요. 지금 뭐 여러 나라도 지금 보잉 737 맥스를 지금 기종을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운영 허가, 운항 허가가 떠가지고 항공산업에 대한 회복에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뽑히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왜 수혜를 받을 것인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파워 시스템, 그리고 하나 정밀기계에서 압축기, 발전기, 칩 마운터,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다. 일단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회사가 영업이익까지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회사 또 나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자, 레이더 및 광학 장비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죠. 레이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KF-X입니다. 기존에는 저 미국에 있는 전투기들을 수입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너희들 돈 필요 없다, 야,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쓰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KF-X라는 전투기입니다. 자, 이 전투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전투기의 머리죠, 앞부분에 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최대한 기능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레이더에 대해서 설명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추천을 할 때는 레이더에 대한 설명을 좀 빠뜨리는데, 노란톡에서 제가 진짜 정말 자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하고, 광학 장비는 우주 산업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지상방산, 하나 디펜스라고 나와 있는데 K9 자주포를 다 아시죠? K9 자주포. 이번에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큰 활약을 해주었던 K9 자주포를 또 전차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전차를 생산을 해내는데 호주나 인도 그리고 뭐 여러 나라 있어요. 뭐 핀란드에도 뭐 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요. 그만큼 K9 자주포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고 다른 전차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사들여가는 수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디펜스는 레드백이라고 독일의 전차로는 독일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만큼 미국이나 유럽 군사적으로 강대국들도 제치면서 우리나라가 최종 결승까지 올라간 레드백이라는 전차를 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호주와 굉장히 큰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레드백이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레드백 그리고 독일 전차는 좀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AS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문제가 있어요. 나사 하나도 독일제는 나사 하나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레드백은 그것보다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 엄청난 기능적으로 나온 제품 그 차종 전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하나 디펜스만 봐도 굉장히 사업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테크인 자회사 하나테크인이라는 데도 있어요. CCTV 를 제작 생산하는데 해외 은행 및 원전에 CCTV를 좀 쓴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CCTV들도 되게 기능이 많지만 하나테크위는 해외에서 굉장히 품질이 좋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하나테크위는 지금 CCTV 해외 수출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찾고 계시던 저평가 우량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주가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괴리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적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아요.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이 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액이 4조 2천억 원대에서 갑자기 2020년도에는 5조 2천억까지 엄청 뜁니다. 자, 19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그만큼 실적이 그만큼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당연히 올랐겠죠. 자, 보면 당기순이익도 나쁘지는 않고요.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재무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점 구간을 찍었죠. 저점 구간을 찍고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장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점 구간을 잡아드릴 거예요. 이 노란 톡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잡아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번 방송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노란 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이 종목 아직 못 받으셨어요. 하지만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일주일 정도 종목을 더 빠르게 잡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입장을 하셔야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돼서 섹터군들 움직이는 동향 체크해서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을 공략해서 지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꼭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오늘 블라인더 종목입니다. 오늘의 추천 블라인드 종목은요. 자,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대에서 1조 4천억 원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19년도에 상승을 하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 2020년도에도 영업이익률이나 좀 매출액이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주가는 이따가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자본금이 일단은 자산 총계가 일단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퓨처 캐시 플로우 지금 퓨처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요. 지금 마이너스 대에서 지금 잉여 현금 자금이에요. 잉여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금이 그만큼 있다라는 건데 원래 마이너스 대에서 지금 플러스 대로 돌아선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현금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종목 재무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이 차트 꼭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굉장히 큰 낙폭을 한번 보여주었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팬데믹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아, 이 기업 괜찮아? 이렇게 떨어졌는데 괜찮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만큼 떨어진 기업도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지금 저점에 물려 있어요. 혹시 주봉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봉 차트,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이 저점 구간에 있어요. 근데 이 저점에서 고점 구간이 있습니다. 고점 부분이 있는데 이 고점 부분까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종목은 지금 진입 시기가 지금 딱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요. 진입 구간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요, 제가 진입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서 절대 실수 없이 수익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블라인드 종목의 차트를 보니까요, 이거 제가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팬데믹 전에 주가를 되찾지 못한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블라인드 종목을 여러분들도 알아가셔야겠죠. 바로 어디서 알아가시느냐? 노란 톡방에서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팍스 경제 TV 섹시한 종목,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팍스 경제 TV 섹시한 종목 검색하셔서요, 제 사진 눌러주시면요,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저와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한 땀 한 땀 열심히 연구한 종목, 자료, 블라인드 종목까지 싹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함께 선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 김홍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2700 정도의 코스피를 돌파를 하고 이번에 어제 약조정을 좀 받았죠. 그런데 오늘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3000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제의 약조정 그리고 오늘의 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김홍희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2700선에서 2760선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3000선까지 올라가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 어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지금 어제 같은 이틀 전에 있는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 백신 관련된 주에 좀 많이 거래량이 밀집이 돼서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지만, 오늘장,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장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거래량이 좀 빠지면서 좀 골고루 좀 분포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 장 전체적으로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빠진 상태로 마감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제약바이오주가 빠지고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좀 많이 골고루 분포가 됐다.
거래량이 좀 많이 분포가 됐기 때문에 좀 빠지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목 섹터군들로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투자, 퓨처 종목, 미래에 대한 종목들로 좀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뭐 2,700선을 넘어서 2,800선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금 뭐 매수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수매수세가 강하지만 그래도 쭉 상승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같이 약조정을 받을 때에도 재무가 받쳐주는 종목들은 그거에 맞고 이게 마지막 그냥 버팀목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재무를 강조를 하는 이유들은요. 재무가 마지막 버팀목이니까 여기에 지지라인을 맞고 올라오는지 이거에 만약에 맞고 그냥 뚫고 내려가는지는 재무가 판가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를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재무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섹시한 종목들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번에 어제 저희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LG U+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웅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김웅 전문가님, LG U+는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시나요? LG U+요. 네. 일단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좀 관심이 좀 많이 갔었던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5G 관련돼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OTT 서비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LG U+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요즘 LG U+ 어떤가요? 좀 뉴스가 좀 시끄럽죠. 왜? 화웨이에서 지금 좀 부품을 좀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는 쪽이 어디죠? 미국이죠. 네.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가 시끄럽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화웨이를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압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불확실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확고하게 잡겠다. 그러면서 이 화웨이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제를 어느 정도 막겠다, 틀어막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여러 입장으로서 지금 유럽을 좀 많이 괴롭힌 부분이 있어서 유럽도 지금 화웨이 장비 수입 받겠다라고 했는데 수출을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LG U+가 화웨이에 대한 부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LG U+는 지금 아까 차트 띄워드렸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개파락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차트를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게요. 개파락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으로 원래 적정 주가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LG U+는 좀 ROE나 이런 부분이 높아요. 자본 대비했을 때 좀 이런 수익을 좀 높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SKT나 KT처럼 자본 매출액이 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 U+에 대한 이런 거품이 어느 정도 좀 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G U+는 아무래도 화웨이에 대한 그런 제재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좀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LG U+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좀 제재가 조금 완화가 됐을 때에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차트에서도 보셨지만 개파락을 하면은 김웅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큰 하락을 하게 될 수도 아니면은 개파락한 만큼 다시 원래 주가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차트를 함께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재무표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이렇게 여기저기 답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부지가 좋고 저 부지가 별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똑같은
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내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왜 이거는 그냥 남들이 하라면 하고 남들이 빼라면 빼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뜯어 고쳐 드리겠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노란 톡방에서 하나하나 오목조목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노란 톡 메신저 눌러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오픈 채팅방 검색란이 있는데 검색란에 팍스경제TV 섹시한 종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저와 김홍기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열심히 연구한 종목, 자료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반응만큼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